그러면요, 우리 본격적으로 10불불 시작해 볼 텐데요. 처음으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컴퓨터가 뭔가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만약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을 내는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라고 했는데,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학생들의 시험 점수라는 정보가 있어야 그 정보에 대한 평균을 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가 뭔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주 필수입니다. 근데 이 값을 뭔가 담을 게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컴퓨터가 메모리에 이걸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있는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했던 그런 숫자뿐만이 아니라 문자 또는 그림을 저장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 뭐 웹사이트 같은 거 열어도 글씨로만 혼자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쁜 그림도 떠져 있고 아이콘도 있고 등등등등 있죠. 그런 거는 다 그림 아니면 문자 같은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0 그리고 1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모든 거를 0과 1로 소통하고 저장한다고 했죠. 우리가 문자를 저장하든 숫자를 저장하던 아니면 글자, 그림을 저장하던 어쨌거나 얘는 0과 1로 다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저장을 하는 그것을 변수라고 부르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리하시면 우리가 그 요리를 그냥 허공에 뿌려놓고 먹나요? 아니죠. 그릇에 담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를 저장해 놓을 공간, 담아 놓을 공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사용하고 싶고 그 정보를 요리를 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는 건 이 정보를 가공해서 평균을 구한다든지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등등의 동작이 되겠죠. 그런 걸 하려면 이 정보를 담아 놓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그릇이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제 냉장고에 이제 반찬통에 반찬을 넣어 놓는 걸 좀 상상을 해볼까요? 근데 반찬통이 보통 되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어떤 반찬 들어가 있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꺼내서 뚜껑을 열어서 안을 보죠. 그래서 안에 이런 게 담겼구나 이러면서 보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 반찬통 밖에 우리가 라벨링을 해놓는다면 여기는 뭐 오징어채가 들어있구나, 여기는 뭐 김치가 들어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그릇에 정보를 담아놨다고 해서 저 안에 뭐 들어있지? 저 안에 뭐 들어있지? 하면서 하나하나 열어보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라벨링을 해놓는 개념으로 정보를 담았고 거기에 이름을 짓기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거를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정보를 넣을 건데요. 그거를 그릇에 빗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변수를 만든다라고 하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변수 만드는 것은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선언하는 것이 이제 그릇을 만드는 것에 빗대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릇도 그릇에 어떤 게 들어갈지를 우리가 정해보고는 하는데 이름도 정하죠. 그거에 자료형을 지정하고 이름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bt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었고 그 안에 숫자 2를 저장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변수라는 개념부터 좀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요. 어떤 정보를 담는 걸 변수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왜 변수냐 한다면 변수라는 거는요. 변하는
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수 그게 뭐지? 라고 할 텐데 여러분들 숫자 2라고 해볼까요? 그냥 숫자 2? 얘는 보통 상수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같은 수라는 거예요. 숫자 2는 그냥 숫자 2죠. 얘가 숫자 2 그 자체에 뭔가 연산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얘는 언제나 2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수라는 개념은 숫자를 저장해 놓을 수는 있지만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라고 해볼게요. 나이라는 정보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릇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어떤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여기에다 1이라는 걸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럼 나이라는 변수는 지금 숫자 1을 가리키죠? 근데 해가 지나가면 나이를 더 먹잖아요? 나이라는 거를 가리키는 정보 그 자체는 같으나 해가 지나가서 2살이 되면 나이는 2가 되고 3살이 되면 3이 되고 더 커서 10살이 되면 10, 그다음 100살이 되면 100이 됩니다. 나이라는 정보를 가리킨다는 건 동일하지만 이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어떤 건지는 그때그때 1, 2, 3, 10, 100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런 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수, 변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보를 지칭한다. 그 정보라는 거는 동일한데 그 정보가 가리키는 값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변수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를 담는 그릇이구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에 설명을 써놓긴 했어요. bt라는 이름의 뭐 그릇이 생긴다. 그 안에 정수를 담을 수 있다. 뭐 int라고도 써놓고 근데 여기 여러분은 제 int가 뭔지도 아직 좀 생소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bt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숫자 2와 같은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고 이름을 정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구나. 변하는 수가 변수구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수의 이름은 bt라고 제가 지어 놓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변수를 만들 때마다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 데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대로는 지으실 수가 없어요. 일단 한국어로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이 C++ 자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영어 기반을 쓰는 나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름을 짓는 거는 여기서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명은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A부터 Z, 그 다음에 소문자 A부터 Z, 그 다음에 숫자 0부터 9까지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언더바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적절히 조합해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변수명의 맨 첫 번째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숫자로 시작하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플라워라는 이름의 변수명을 지어줄 건데 여러 개를 플라워라는 이름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플라워 1, 플라워 2 쭉쭉쭉 가서 뭐 플라워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주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숫자로 시작하는 거, 뭐 1플라워, 2플라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숫자는 변수명 맨 앞에 붙지는 못하고요. 중간이나 끝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수문자 중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언더바인데요. 언더바는 중간, 끝 다 들어갈 수 있고 이걸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을 지어줄 때는 공백을 써줄 수가 없어요. 내가 플라워 캔디라고 해주고 싶다고 해서 플라워 한 칸 띄고 캔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띄어쓰기 없이 한 줄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약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약어라는 거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이미
이 단어는 이런 의미로 쓰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약어라고 써놓은 int, 캐릭터, 더블, 리턴, 보이드, for 등등등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이 단어들을 이제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이 단어는 이 C++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자라고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명으로는 사용을 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맨 아래 보면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라고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요 int라는 예약어랑 대문자로 뭐 int라고 쓴 거 아니면 i만 소문자에 뭐 나머지 대문자 이런 식으로 이걸 전부 다 다른 걸로 얘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약어인 전부 다 소문자 int는 쓰지 못하지만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주시는 건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구분하는 거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코딩 통해서 한번 변수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코딩 비주얼 스튜디오 창 열어주시고요. 제가 늘 말했듯이 앞으로 코딩을 시작할 때는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그다음 int main의 return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코딩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자료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int라는 게 정수를 뜻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int라고 쓴 다음에 제가 변수명을 먼저 a라고 짓고요. 여기다가 숫자 5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는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숫자 5를 a에 넣는다는 의미구나까지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cout은 우리가 실행했을 때 출력해 주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 숫자 말 대신에 변수 a를 이렇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a라는 글씨가 써질까요? 뭐 오류가 날까요? 실행해 볼까요? Ctrl F5 눌러주시면요. 실행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숫자 5 우리는 a를 출력했는데 숫자 5가 나오네요. 변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변수는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거고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그 변수가 그 안에 저장하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cout으로 출력을 해봤을 때도 이렇게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명 짓는 거 조금 더 해볼까요? 아까 알파벳 A부터 Z, 대문자, 소문자, 숫자 0부터 9, 그 다음에 언더바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flower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실행해보면 오류 없이 제대로 나오죠. 만약에 여기다 숫자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맨 끝에 뭐 flower 1 이런 식으로 Ctrl F5 눌러가지고 해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뭐 다른 숫자도 충분히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행이 잘 되죠? 근데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플라워라고 하고 있는데 난 1플라워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려고 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user defined literal 해서 구문 오류가 났다고 뜨는데 요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명은 얘가 인식을 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문 오류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숫자를 끝에 넣어주는 거 아까 해봤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숫자 1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도 실행해보면 빌드 정상적으로 되죠. 나올 수 있고요. 뭐 중간에도 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뭐 이렇게 언더바 넣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플라워여도 소문자 플라워랑 대문자 플라워는 서로 다른 걸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신다고 해도 서로 다른 글자로 잘 인식을 하고 실행을 해봤을 때도 어렵지 않게 잘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을 하죠. 우리가 예약어라는 거 사용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int 예약어고 int 지금 여기서 이미 썼잖아요. 보시면 아, 코딩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쓸 수 없구나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수 이름을 int라고 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오류가 납니다. 왜냐면 얘는 변수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대소문자를 구별한다고 했기 때문에 int라고 하고 싶어서 내가 대문자 int로 써주면 이거는 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름 사이에 공백을 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라워, 캔디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공백을 줘버리면요. 이것 또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공백 안 주고 이렇게 붙여서 써줘야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저 이거 의미상 붙여서 쓰기보다는 좀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근데 띄어쓰기를 쓸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요? 라는 분들 계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코딩에서 띄어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 효과를 내주고 싶으면 띄어쓰기 후에 나올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고는 합니다. 그러면 앞서 있는 플라워와 뒤에 있는 캔디가 조금 구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띄어쓰기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앞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특수문자라고 배웠던 언더바를 사용해 주시면 플라워 언더바 캔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띄어쓰기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실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그럼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야겠죠. 저랑 수업을 할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론 설명드리고 실습 통해서 설명드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뒤에 당연히 이거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동영상 계속 켜놓고 눈으로만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 라고 하면 전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코딩하는 건 쉬워 보이지만 동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백지에서 한번 코딩해보세요 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직접 해보기 문제 내드리면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동영상 멈추시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20++의 첫 번째 직접 해보기 문제 한번 해볼 건데요. 캔디라는 이름을 가지는 변수가 정수형을 저장하도록 만든 후 출력을 하래요. 캔디라는 변수는 숫자 400을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형 int라는 거 사용한다고 배웠죠? 그거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동영상 멈추고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랑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using namespace, include, int, main, return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태에서 정수형이라 그랬으니까 int 써주고요. 캔디라는 이름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캔디 써주고요. 얘가 숫자 400을 가지래요. 그럼 제가 아직 자세히는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는이라고 쓴 다음에 400이라고 쓴다 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봤었죠.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cout 해주시고 캔디 라고 출력하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Ctrl F5 눌러주시면요. 캔디에 들어가 있는 4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고 변수 시작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 한번 이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1번 문제인데요. 네모는 성능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 뭘까요? 쉽죠? 우리가 배우는 거죠. C++. C++은 성능을 중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고 서버 개발이나 아니면 게임 개발 등에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C++ 코딩을 위한 네모는 다양한 개발 툴 중 하나이다. 우리가 C++ 수업 위에서 실습하기 위해 설치한 프로그램 이름은 뭐죠, 여러분? 맞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죠. 이 비주얼 스튜디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 툴들도 있고 우리는 그 중에 개발 툴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을 하기 위한 단축키는 네모이다.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은 빌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거였나요? 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B였죠.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인데 4번이죠. 실행을 하기 위한 단축키는 네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맞아요. 컨트롤 F5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 컴퓨터 컨트롤 F5 그 다음에 정석으로는 컴파일을 해보고 오류가 없을 때 실행을 하는 거지만 요즘 툴은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바로 실행을 해도 컴파일 빌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줬기 때문에 컨트롤 F5를 바로 눌러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두 번째 강의까지 잘 봤네요. 아직 쉽죠? 우리 변수에 관한 내용 조금 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변수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